지평선 위에 걸린 해와 창공에 오른 달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나의 옛날에 들은 바 해와 달 이야기를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새빨갛게 이글이글하게 다른 해와 얼음덩이처럼 싸늘하고도 맑은 달이 나의 어린 마음에 깊이 깊이 뿌리박았던 것이 오늘까지에도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 합니다. 이것은 내가 7, 8세 되었을 때 어느 가을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처럼 나의 어렸을 때의 모든 기억 가운데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다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언제와 마찬가지로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라 겨울옷 준비에 매우 바쁜 것이 어린 나에게도 알려줄만 하였습니다. 등잔불이라 하여도 오늘 같은 전기등 같은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내 집은 시골이었으므로 그리고 가난하였으므로 램플불 같은 것조차 얻어볼 수 없었습니다. 새 양철 등잔에 대추씨만한 불송이가 어두컴컴한 빛을 방 안에 가득히 던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하나의 광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것만으로 아무 부자연스러운 것도 없이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고 한 것입니다. 밤마다 이러한 등잔불 밑에 제일 가까이 앉은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이였습니다. 제일 많이 등잔불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사내 자식이 등잔불 밑에 쪼그리고 앉은 것은 보기 싫다 하여 어머니에게 가끔 꾸지람을 들었으므로 밤이 되면 등잔불과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어린 나의 매우 주의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달이 특별히 밝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마 9월 보름께나 되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있는데도 오히려 창 바깥의 달빛이 창살에 푸르스름하게 비칠 만큼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이 거의 끝났을 무렵 이야기책을 그 등잔불 밑에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러한 이야기책을 보시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을 지금에도 넉넉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책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는 그러한 책을 지금에는 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시선행록, 전우치전, 삼국지인이 하는 모두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문으로 베낀 책이었습니다. 책장이 해질까 염려하여 종이에 기름까지 바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늙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앉았던 것은 어머니의 책을 읽는 소리 가운데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귀에 들어오는 말을 주워 모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떠한 해석을 해보는 것이 큰 재미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때에는 어머니가 너는 잠도 오지 않느냐? 너만 할 때는 밥만 먹으면 거꾸러져 자게 될 터인데 별 아이도 다 보았지. 꾸지람도 같고 귀여워하는 듯도 한 이 말을 흔히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나 수수께끼 같은 것도 하며 나에게 흔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어머니의 틈나기를 나는 기다리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끝내고 책을 볼 때였으므로 밤은
꽤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책 보던 눈을 나에게로 돌리며 저 소리 들어보아라. 너는 저게 무슨 소린 줄 아느냐? 라고 별안간에 물었습니다. 나도 누님도 따라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에 분명히 들릴 만큼 나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하던 방 안이 더욱 고요하여졌을 뿐이었습니다. 누이는 한참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더니 무슨 소리를 알아들은 것처럼 손가락으로 방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나는 가리키는 방문에 더욱 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과연 그 방문에서 무슨 뚝딱뚝딱 쪼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게 무슨 소린 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문살각시 다듬이 하는 소리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문살각시 다듬이 소리라는 것은 그때에 처음 알았습니다. 더욱 주의를 하고 들었더니 그것은 과연 먼 곳에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와 조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이는 곁에 누웠던 자를 집어 방문을 한번 탁 쳤습니다. 그런 뒤에는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뚝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가을이 되면 문살각시도 일이 바빠서 다듬이질을 한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으로 바짝 가까이 앉았습니다. 이 문살각시 이야기는 내가 그 뒤에 보통 학교에서 이과를 배울 때 선생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귀신이 아니요. 가을이 되면 그러한 벌레가 있어서 문 앞으로 쪼는 소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벌레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한참이나 있었더니 또다시 뚝딱뚝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에는 누이가 일부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살각시는 또다시 다듬이를 그쳤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누이는 이것을 다른 귀신처럼 무섭게 여기지 않고 무슨 친근한 귀여운 벗처럼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누이는 문을 열고 바깥 마루로 나아갔습니다. 나도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따라 나아갔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달빛이 희푸른지 하늘빛이 검푸른지 알 수 없었으나 달밤의 엄숙한 기운이 비록 어린 나에게라도 황홀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이때에 나는 누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는 저 달이 얼마나 큰지 알겠니? 나는 그렇게 애써 생각도 않고 바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집 방석만 하지. 이것은 우리 집에서 배나 고추 같은 것을 말릴 때 쓰는 둥근 방석만을 본 나이였으므로 이것도 보이는 달의 크기 그것만으로 하면 이 대답보다도 더 쉬울 게 우리 집에 있는 둥근 소반이나 또는 쟁반 같은 것을 가리켜 비교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한 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대답하여도 관계차는 것이면 누이가 달의 크기가 얼마나 한 것을 물을 리가 없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생각하였으므로 나의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는 좀 더 클 것이라 생각하고 애누리하여 방석만 하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누이는 하하라 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러한 웃음을 두 번째 누이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하늘을 만져보러 앞산에 올라가자고
누이에게 청하였다가 이러한 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도 우연히 하늘을 만져볼 생각이 났었던 것입니다. 앞산 봉우리와 하늘이 꼭 닿은 것 같이 생각한 까닭에 앞산 위에만 올라가면 하늘은 아무 어려울 것 없이 만져보리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달의 크기가 방송만 하다고 한 나의 대답을 들은 누이는 다시 내가 말한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둥글고도 큰 것으로 아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골에 D라는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주위가 10리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 방죽만 하지 라야 하였습니다. 누이는 웃으며 훨씬 더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D 방죽보다도 더 큰 것으로 둥근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달의 크기 문제로 필경은 어머니에게 가서 어떠한 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이야기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이의 말에 불복한 듯이 달을 얼마나 크냐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어머니는 웃으면서 조선 팔도보다도 더 크다 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아마 어머니가 아시는 것으로 제일 큰 것은 조선 팔도이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의 나는 조선 팔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둥글고 큰 것은 조선 팔도인 줄 짐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달이 얼마나 크냐고 묻는 말에 달과 해 이야기 생각이 났었던지 나에게 해와 달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었던 이야기책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은 대강 이러하였습니다.